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광주시의 소각장 후보지 공모가 두 차례 무산되면서 자치구 5곳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공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반대 여론에 부딪히거나 적합한 후보지를 찾지 못할 경우 2030년부터 광주 전역에서 나온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자치구마다 주민 설명회를 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산구청은 지난달 26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소각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각장 설치 필요성과 이전 공모의 진행 과정, 설치 지역의 혜택 등입니다. 이 자리에는 주민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부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또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광산구는 9월 중순까지 21개 동 모두를 찾아가 설명회를 엽니다. 동별로 설명회를 해야지 가장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정보 전달이라든가 궁금증 해소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서구는 오는 19일, 동구 21일, 북구 22일, 남구 28일에 각각 설명회를 합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7일 하남 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주민 견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 사항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달 중순쯤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어떤 논란의 문제, 또 입지 개발 제한구역의 등급에 관한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이미 두 차례 공모 과정 중에서 좀 문제로 도출된 부분들은 이번 공모를 좀 구체화시켜서 다음 달 자치구에서 후보지를 접수받고 이를 자치구가 검토한 뒤 10월 말까지 광주시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공모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이후 토지 매매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있어 낙관하긴 이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아시아 최대 현대미술축제 광주 비엔날레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광주 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세상 모든 존재들의 연결과 지속 가능성을 관객들과 함께 탐구합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가시적이고 청각적인 요소까지 지평을 넓히려는 전시 주제는 그 원형을 판소리에서 찾았습니다. 판소리는 음악과 서사, 역사와 신앙 등이 어우러진 당대 문화의 총체이자 세상의 모든 소리라는 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Pansori talks about space and sound is a way also to express space today.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30개 나라 73명의 작가들은 인간과 물질 문명, 영혼과 생명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서로의 관계성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근대 역사문화 공간인 양림동의 빈집과 옛 파출소, 미술관도 전시장으로 꾸며져 삶의 터전과 예술의 공존 가능성을 실험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공간, 전시공간에서 본전시 작가들 8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지역과 도시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 조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5일 첫 작품이 도착했습니다. 니콜라 브리오 예술감독도 이번 주 초 입국해 전시장 구성을 지휘하고 있고 참여 작가들도 순차적으로 도착해 작품 설치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작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8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해포식, 그러니까 작품들을 푸는 그 기념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개최를 알리는 홍보관 개막과 함께 분위기를 띄우는 일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입장권 사전 예매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막 전날인 오는 9월 6일까지 입장권을 미리 구입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술에 폐지를 싣고 다니는 어르신들을 보면 혹시나 온열 질환에 노출되시진 않을지 걱정이 큰데요. 광주시가 이런 어르신들을 돕는다며 폐지를 줍는 대신 실내에서 일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초생활수급자인 폐지 줍는 노인들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대신 실내에서 캔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분류합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2번, 하루 2시간 일하고 20만 원을 받습니다. 시방 같은 때는 5시 되면 나가도 그렇게 와라. 매를 까면 이 옷 다 뭉치 여기 제게 가야. 폭염에 쓰러지는 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대책이지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폐지 줍는 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광주시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국가에서 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이중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혜 대상은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에서 폐지 줍는 노인은 607명, 이 중 400명에 가까운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불만입니다. 떼약볕에 노출돼 있는 것은 똑같은데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대책에 왜 자신들은 빠져야 하냐는 겁니다. 그때 왜 안 된대요, 온게는. 수급자들은 안 된대요, 그거. 알았어요, 그거 와버려. 광주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이 같은 정책은 전국 최초라고 자부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르신들 지금 지원을. 광주에서 폐지를 줍는 600여 명의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사업 지원 대상자는 215명. 그중에서도 실제로 실내 작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37%인 7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520여 명의 노인들은 여전히 떼약볕에 나와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은 4시간여 만에 복구됐지만 무더위 속에 냉방기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변압기가 고장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뭄과 홍수 예방을 위해 전남 지역에도 댐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순천에서는 와룡 저수지를 재개발하는 이른바 옥천댐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7년 전 같은 사업이 추진됐지만 당시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로 지정한 순천 와룡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옆 옥천은 순천 도심으로 흐릅니다. 저수지의 제방을 더 높게 쌓아서 홍수조절댐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은 230만 세제곱미터로 기존보다 8배 늘어납니다. 옥천댐 계획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순천시가 정부의 댐 건설 응모에 나섰지만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마을 수십 가구가 물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순천시는 댐 계획을 접었습니다. 다시 댐 소식이 들리자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집을 시내 가서 사갖고 살 수 있어요? 그거이 걱정이니까 이제 반대지. 주민 보상과 이주가 걸림돌인데 상황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경단체 반발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새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도심과 가까운 댐은 큰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5km밖에 안 되는 그 도시 상류에 댐을 추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또 생태적 가치가 커 환경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와룡 산지 습지의 생태계 파괴 우려도 나옵니다.
순천시는 옥천과 국가천이 된 동천의 연결, 노후화한 저수지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댐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소간의 민원들은 보상이라든가 이주 대책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정책이 빠른 시간 내에 쓸데없는 갈등 비용이 줄어들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신규 댐 계획 발표로 전국적인 반발과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 환경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경찰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은 조인철 국회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 시절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비상장 기업의 주식 21억 원 상당을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